식당 문이 열리는 순간 한지수의 발이 멈췄습니다.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한식당 개인실. 따뜻한 조명 아래 정갈하게 차려진 상차림. 그리고 테이블 맞은편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있는 한 남자. 지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차가운 바닥 위에서 심장이 멎었던 그 남자. 지수가 두 손으로 가슴을 눌렀던 그 남자. 구급대원에게 넘기고 돌아서던 순간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남자. 그런데 지금 그가 여기 있었습니다. 남자도 지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반갑다는 표정도 놀랐다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그 자리에서 멈춘 것처럼. 옆에 앉아있던 윤재가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왔어? 아버지, 제 여자친구 한지수예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 지수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귀가 잘못된 건지, 이 상황이 꿈인 건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지수는 애써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수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삶 속에 숨겨진 이야기,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는 이 채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날 한지수의 하루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채로 시작되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한지수의 하루는 늘 비슷한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7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것.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세탁기에서 꺼내 대충 다린 블라우스를 입고 현관을 나서는 것.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루틴이었지만 지수는 그 루틴을 좋아했습니다. 아무것도 예상 밖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회사는 지하철 2정거장 거리에 있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직원 수 30명 남짓, 격리팀은 지수 포함 3명.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냥 조용한 회사였습니다. 지수는 그 조용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동료 박선희가 어김없이 지수의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야, 오늘 또 혼자 먹을 거야? 지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전표 하나는 더 정리할 수 있다고. 선희는 혀를 차면서도 결국 옆에 앉아 같이 먹었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나저나 윤재 씨랑 요즘 잘 돼가? 지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그냥 잘 지내. 그냥이 뭐야, 그냥이. 사귄 지가 몇 달인데. 상견례 얘기는 나왔어? 아직? 선희는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성 같은 게 있었습니다. 지수가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보낼 때 선희는 항상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도 별다를 것 없이 흘러갔습니다. 전표 정리, 세금 계산서 확인, 미지급금 대사. 지수는 숫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렸습니다. 지수는 그런 세계가 편했습니다. 퇴근은 6시였습니다. 지수는 가방을 메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저녁 바람이 제법 차가웠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지하철역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인파 속에 섞여 걷는 것.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는 시간. 지수는 그 시간도 좋아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가 보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길 옆 편의점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물 한 병과 삼각김밥 하나. 계산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유리창 너머로 무언가가 눈에 걸렸습니다. 가로등 아래 전신주에 기댄 남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천천히 꺾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취한 사람쯤으로 봤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못 본 척 했거나. 지수는 편의점 문을 다시 밀고 나갔습니다. 남자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그러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남자의 얼굴빛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전신줄을 쥔 채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남자는 지수의 손을 느끼자마자 무너졌습니다. 전신주에 기댄 채 간신히 버티고 있던 몸이 지수가 어깨를 잡는 순간 힘을 잃었습니다. 지수는 반사적으로 남자의 몸을 받쳐 천천히 바닥에 눕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제야 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누군가 멀찍이서 물었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수는 남자의 목 옆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맥박? 약하지만 있었습니다.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습니다. 입술색이 좋지 않았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지금 바로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 중 하나가 그제야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수는 다시 남자에게 집중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와이셔츠 단추 위쪽을 열었습니다. 기도를 확인했습니다. 호흡이 계속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눈. 그러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지수는 몸을 낮췄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남자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4분이 걸렸습니다. 지수는 그 4분 동안 남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맥박, 호흡, 안색.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지수는 간결하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발견 시각, 증상, 처치 내용.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잠깐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묻고 싶은 눈빛이었지만 상황이 급했습니다. 그는 곧 남자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들것이 펼쳐졌고 남자가 실려 올라갔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았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물병은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뚜껑도 따지 않은 채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수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 방향으로. 이어폰을 다시 꽂았습니다. 음악은 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8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벽을 보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재였습니다. 오늘 퇴근했어? 밥은 먹었고? 응, 먹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지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윤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서.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상견례? 응.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지수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까 차가웠던 남자의 손끝이 아직도 손가락 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응,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일이 자꾸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습니다. 남자의 얼굴, 감겨있던 눈, 움직이던 입술, 괜찮아졌을까? 그 생각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부담스러워 보일 것 같고, 너무 편하게 입으면 성의 없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연한 베이지 블라우스에 짙은 슬랙스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선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상견례잖아.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밥 먹는 거야. 지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아라고. 그러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내내 손이 차가웠습니다. 윤재는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긴장했어? 조금. 우리 부모님 좋은 분들이야. 걱정 마.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며칠 전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무 연관도 없는 생각인데 왜인지 가시질 않았습니다. 식당은 조용하고 단정한 한식당이었습니다. 개인실 문 앞에서 윤재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지수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테이블 맞은편 정장을 입은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전신주에 기댄 채 무너지던 그 얼굴, 차가운 바닥에 누워 눈을 감고 있던 그 얼굴, 지수가 맥박을 짚었던 그 손목의 주인, 남자도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여자친구 한지수예요. 윤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지수는 애써 표정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남자 강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정숙이 먼저 자리를 권했습니다. 다정하고 격식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윤재 옆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회사는 어떠냐. 이정숙이 주도하는 자연스러운 질문들이었습니다. 지수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강민호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집는 척했지만 제대로 먹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자꾸 지수에게로 향했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정숙이 한 번씩 남편을 흘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정숙이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윤재도 잠깐 전화를 받겠다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개인실에 지수와 강민호만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당신이었군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강민호는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윤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화 길어져서 무슨 얘기했어요? 윤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지수와 강민호는 거의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아니, 별 말씀 안 하셨어. 그냥 날씨 얘기.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수는 다시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테이블 너머 강민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가 끝날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건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이정숙은 헤어지면서 지수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잘 부탁한다고 다음에 또 보자고 했습니다. 다정한 인사였습니다. 강민호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윤재의 부모님이 먼저 주차장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윤재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땠어?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더라. 그렇지? 아버지가 좀 말수가 없으신데 원래 그래. 나쁜 분 아니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강민호는 지수를 보는 내내 무언가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커피를 시켰습니다. 윤재는 오늘 분위기가 좋았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당신이었군요.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식어갈 무렵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재 씨, 아버님이랑 사이가 어때? 윤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냥 오늘 보니까 좀 어색해 보여서. 윤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짧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그랬어. 아버지가 워낙 바쁜 분이라서 같이 밥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 많이 힘들었겠다. 뭐, 그냥 익숙해진 거지. 익숙해진 거라는 말이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지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윤재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수는 소파에 앉자마자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강민호의 얼굴, 윤재의 짧은 대답, 이정숙의 따뜻한 손. 그것들이 뒤섞여 좀처럼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수는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수 씨 맞습니까? 오늘 자리에서 뵌 강민호입니다. 지수는 등이 곧게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윤재한테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민호가 잠깐 멈췄습니다. 한번 따로 뵐 수 있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붉었습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는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짐작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날 혼자였는지, 왜 윤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왜 자신은 이 일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것인지, 지수는 그 물음에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민호가 지정한 장소는 병원 근처의 작은 커피숍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월요일 오후 2시. 지수는 점심시간을 조금 늘려 자리를 비웠습니다. 선희에게는 은행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사실을 말하는 것은 더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커피숍은 오래된 건물 1층에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넓고 안이 훤히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강민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를 보자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셨습니까? 앉으시죠. 지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날 일을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지수는 커피잔을 감싸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가다 그냥 한 일입니다. 감사하실 것 없어요. 강민호는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조심스럽게, 그냥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사한테 들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심각했을 거라고. 당신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민호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맥박을 짚고 기도를 확인하고 구급대원한테 상황을 정리해서 넘기는 것. 그건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지수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강민호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봤을 때도 대체 어떤 분이길래 하고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가로수 잎이 흔들렸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예전에 응급구조사로 일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꺼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강민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놀라움, 그리고 무언가를 이해하는 표정. 지금은요? 그만뒀습니다. 2년 전에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수 그림자가 테이블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낮고 무거운 두 글자였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재는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강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수는 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재한테는 그날 일을 말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쓰러진 것도 당신이 구해준 것도. 지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강민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 아이한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비로서 늘 그 아이 앞에서 괜찮은 척 해왔으니까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지수는 들었습니다. 괜찮은 척? 그 말이 오랫동안 귓속에 남았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커피숍을 나온 건 1시간쯤 지나서였습니다. 지수는 회사로 돌아가는 길 내내 걸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수가 없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강민호가 쓰러진 이유, 그가 혼자였던 이유, 그리고 윤재에게 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 사이 어딘가에 지수 자신의 이야기도 끼어 있었습니다. 2년 전 현장을 떠난 이유, 그 이후로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들. 강민호 앞에서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수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의 일상은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숫자를 정리하고 퇴근하는 것. 윤재와 주말에 밥을 먹고 선희와 점심을 같이 먹는 것.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얹혀 있는 것 같은 느낌. 무겁지는 않지만 거기 있다는 것을 계속 의식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강민호와의 약속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윤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인지 지수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윤재는 매일 밤 전화를 해왔고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좋음 속에 지수가 혼자 알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생겨버렸습니다. 어느 날 점심 선희가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너 요즘 무슨 생각 그렇게 많이 해? 그런 거 없어. 있어. 밥 먹다가 3번은 멍 때렸잖아. 지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선희는 지수를 오래 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잘 됐잖아. 근데 왜 더 복잡해 보여? 복잡한 거 아니야.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선희는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가 더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옛날에 응급구조사 할 때 있잖아. 그때 진짜 너답더라.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그냥 요즘 내 얼굴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 그때 너 힘들다고 하면서도 눈빛이 살아있었거든. 지금은 선희가 말을 흐렸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퇴근 후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7의 지수는 경력 3년차 응급구조사였습니다. 팀에서 막내였지만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구조 본능이라는 게 있다면 지수에게는 그게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 앞에서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이었습니다. 차량 2대가 충돌한 사고였는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부상자가 여럿이었고 차 한 대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팀장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뛰어들었습니다. 2번째 부상자를 끌어내고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수는 충격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연기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팀장이었습니다. 지수보다 먼저 차 안으로 들어갔던 팀장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수는 기억의 그 지점에서 항상 멈췄습니다. 더 이상은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덮어두었습니다. 숫자들 속에 조용한 사무실 안에 아무도 다치지 않는 하루하루 속에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지수 씨, 시간 괜찮으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윤재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수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건 저 편한 대로 한 부탁이었습니다. 지수 씨한테 짐을 지운 거였고요. 강민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재한테도 직접 해야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지수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변화가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지수는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덮어두었던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재에게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지수야, 나 아버지 만나고 왔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땠어? 많은 얘기했어. 오랫동안 못했던 얘기들. 윤재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쓰러진 거 나한테 말해줬어. 그리고 지수,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도. 지수는 숨을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근데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부탁하셨어.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 윤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어. 미안하다고. 바빠서, 잘 몰라서, 그냥 지나쳐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어. 아버지한테서. 그 한마디가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네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강민호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번 상견례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격식을 차린 한식당이 아니라 조용한 동네 식당이었습니다. 반찬이 소박하고 조명이 따뜻했습니다. 강민호는 자리에 앉자마자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 씨, 제가 이 자리에서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정숙도 지수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 상견례 때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오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윤재가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수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앉으세요. 강민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정숙이 눈가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윤재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얼굴로 아버지와 지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수야, 무슨 일이야? 지수는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민호를 보았습니다. 강민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예전에 응급구조사로 일했어. 아버님 쓰러지신 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 윤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지나가다 발견했어. 구급차 올 때까지 옆에 있었고. 윤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수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 이런 자리에서 꺼낼 이야기가 아닌 것 같기도 했고. 윤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지수의 손을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강민호가 말을 했습니다. 윤재의 어린 시절 이야기, 자신이 놓쳤던 것들, 이제는 달라지고 싶다는 것. 더듬더듬, 어색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윤재는 처음에는 말없이 듣다가 조금씩 대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한 번도 오지 않은 운동회 이야기. 아버지 없이 혼자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말하면서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숙은 조용히 들으며 두 사람 사이에서 아무것도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그 대화의 바깥에서 그 온도를 느꼈습니다. 오래 막혀 있던 것이 조금씩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크지 않고 극적이지도 않은,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는 무언가.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민호가 지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급구조사 일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지수는 잠깐 멈췄습니다. 네.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민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질문을 그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재가 지수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고마워. 뭐가? 그날 아버지 옆에 있어줘서, 그리고 나한테 말해줘서. 지수는 윤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민호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있다고 하면 그 다음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들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안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질문을 꺼내버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지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잘 열지 않는 칸에 낡은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증, 그리고 그 아래 팀원들과 찍은 사진 한 장. 지수는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 팀장 오준혁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지수 옆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그 얼굴. 사고가 나던 날 밤 그는 지수보다 먼저 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살았습니다. 그것이 지수를 더 오래 괴롭혔습니다. 그가 죽었다면 차라리 슬픔으로 정리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서 병원에서 긴 재활을 했고 지금도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지수 때문에 뛰어들었던 것이 아니었지만 지수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신이 먼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가 들어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준혁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에게도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지수는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지수야? 목소리를 알아듣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오준혁이었습니다. 준혁 오빠? 응, 나야. 오랜만이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연락 안 한 거 알아. 나도 한동안 못했어. 근데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준혁의 목소리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낮아진 것 같기도 했지만. 잘 지냈어? 응. 오빠는? 나도 잘 지내. 재활 끝나고 지금은 소방서 교육팀에 있어. 현장은 못 나가지만 후배들 가르치는 거 나쁘지 않더라.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일 때문에 그쪽 그만둔 거 알아? 말 안 해도.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지수야. 그거 내 잘못 아니야. 그날 나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거야. 너 때문이 아니야. 그게 맞아. 내가 직접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2년 동안 어떻게 지내나 걱정했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오빠. 연락도 안 하고. 됐어.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됐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울어서 눈이 부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것이 조금 들린 것 같았습니다. 출근길에 선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점심 나 할 말 있어. 선희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뭔데, 드디어 무슨 일 있는 거야? 지수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수는 자격증 갱신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닫아두었던 문을 조금 열어보는 것.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었습니다. 한강변을 걷는 날이었습니다. 윤재와 나란히 천천히. 지수야, 너 요즘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뭔가 더 여유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 표정이 달라. 지수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물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응. 좋아 보여. 지수는 대답 대신 윤재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그냥 걸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은 한꺼번에 활짝 열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수에게는 그 사람이 차가운 바닥에서 처음 만난 낯선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지금 윤재 옆에서 천천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할 때 우리는 그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 순간이 우리 자신을 오래된 자리에서 꺼내주는 손이 되기도 합니다. 한지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